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어제 오늘 주말에 보스턴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거의 다 대부분 클로즈를 하고 아직도 도로에는 그 제설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서 혹시 녹화 중에 그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이 표밭은 젊은 층과 minority, 그러니까 소수 계층에 속하는 유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바로 이 젊은 층들이 미국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BC 방송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을 찍었던 미국 민주당의 만 18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Young voters explain why they are bailing on Biden and whether they'd come back. 여기서 이제 bail on이라고 하면은 이 떠난다, 누구하고 상대하는 걸 포기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이 왜 바이든을 떠나는지, 그리고 과연 돌아올 건지 말 건지를 설명한다라는 이런 헤드라인 기사인데,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미국의 여러 곳에 캘리포니아, 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서 바이든을 지지했던 젊은이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직접 나옵니다. 뭐 그 중에는 뭐 언제 투표를 하는지 마는지 그 신경도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위스콘신 주에 있는 머켄지라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메디슨 시에 살고 있는데 위스콘신 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민주공화당이 그 접전지가 될 수 있고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여기서 머켄지라는 친구는 이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조 결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이 제3의 그 인디펜던트로 나오는 친구를 누군가 나온가 봐서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2020년도에 바이든을 찍었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쭉 지켜보니까 완전히 속았다는 거죠. 자, 보시는 슬라이드는 NBC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호도를 조사한 그 결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바이든 어드밴티지라고 해가지고 쭉 보면 바이든이 뭐 항상 플러스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연말에 가서 바이든이 갑자기 마이너스 4%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BC 뉴스가 또 민주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통계 및 설문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HIT Strategies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시니어 리서처 겸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애슐리 에일워드라는 그 통계 분석가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ID Strategy 민주당 기관의 시니어 애널리스트의 그 의견은 바이든의 인기가 너무나도 떨어져서 바이든만 지금 비상이 걸린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비상이 걸려 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인기가 다른 그 후보들의 인기를 같이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상하원을 출마하거나 또는 주지사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바이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문 기사가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민주당과 바이든을 이토록 싫어하고 지금 막 엄청난 숫자로 떠나기 시작을 하는지, 그 내용을 이 젊은 사람들이 매우 확실하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이 NBC 뉴스에서. 자,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민주당의 젊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네 표를 민주당이 이번에 받으려면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강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법률에 관한 강의인데, 비영리단체 스팅 주최로
세리토스에서 있습니다. 세리토스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인데 그 오렌지 카운티하고 바로 경계선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는데 이 강연에 참석을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문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남가주 지역에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 웰니스 센터라는 매우 훌륭한 한의원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 하나 웰니스 센터 한의원도 역시 그 세리토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우리 남가주 한인들에게는 이용이 매우 편리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닥터 엄 선생님이라고 정말로 훌륭하시고 아마 그 4대째 이렇게 한의원을 해 내려오는 그런 집안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 웰니스 센터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LA의 강연 일정이 여러 개가 잡혀서 그 출발을 하기 직전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보스턴에서. 그래서 무릎이 엄청나게 부어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부축을 받고 카트를 타고 해서 LA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여기 하나 웰니스 센터에서 침을 맞았습니다. 한 2번 정도 맞았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이게 회복이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강연 일정을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뿐만 아니라 여기는 좋은 한약재들도 있고 한데 이 LA와 남가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 하나 웰니스 센터를 기억하셨다가 한방이 필요하실 때 여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민주당을 떠나고 또 바이든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표를 다시 얻으려면 어떠한 이 요구가 있다, 어떠한 걸 해야 한다라는 게 쭉 이 친구들이 NBC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중에 첫 번째는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기후변화. 제가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라든가 민주당 성향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허구성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마이클 심 TV 영상 222회인데 여러분들께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젊은 친구들은 기후변화가 정말로 심각하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주장해 놓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화가 났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그 학자금 대출, 대학 때 학자금 대출 맞은 것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공약을 한 건데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때 학자금 융자를 대출해서 받은 돈이 약 400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00억 달러 정도는 바이든이 탕감을 하는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미 연방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서 이게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다. 왜냐? 남의 돈을 빌려갔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걸 탕감해 주냐는 거죠. 정부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대출을 해준 그 돈을 빌려준 것은 은행이에요.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연방정부가 빌려주거나 연방정부가 개런티하는 그러한 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한 1,2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뭐 탕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 거는 탕감을 해주고 누구는 탕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그 태도에 대한 실망입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정치 철학이 없는 당이고 그저 마이너리티, 소수라면 무조건 편을 들어서 소수란 소수는 다 끌어모아서 그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표를 받는 그러한 당이 민주당이니까 항상 소수면은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자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 외교를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으로 무조건 약자와 이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던 민주당이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약자고 소수면 무조건 편들다가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로 비 웨이드를 코디파이 한다고 선거 공약을 해놓고 이걸 실패했다라는데 이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방 내 50개 주에 어디에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시키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깨졌다는 겁니다. 이 로 비 웨이드 문제는 미국의 정치를 50년째 뒤흔들고 있는 매우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로 비 웨이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로 비 웨이드가 뭔지 모르시면 마이클 심 TV 영상 127회를 시청하실 것을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필리버스터 규정을 상원에서 60% 동의해서 50% 동의로 자기가 바꾸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상원 의원이 한번 올라가서 쭉 이야기를 하면은 플로어에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 의원이 하루를 이야기를 하든 혼자서 이틀, 3일을 이야기를 하든 말이 끝날 때까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에 어떤 법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뭐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또는 몇 월 며칠까지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상원에서 어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발언을 하루 이틀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서 그 날이 될 때까지 계속 발언을 끝내지 않으면 결국은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상원에서 이 법안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스탑시킬 수 있는 거는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그 60%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필리버스터 규정을 50% 단순 과반수만 얻어도 이걸 스탑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가 실패한 겁니다.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상원은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60%를 반드시 득해야만 이러한 것을 죽일 수 있다. 그 전에 단순 과반수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의회 정치에 문제가 많다. 꼭 60%가 돼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완전히 그냥 뺨을 얻어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민주당 상원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이제 젊은 층이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 고물가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죠.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을 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때는 약 7.5%에서 7.8% 정도의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카터 때인데. 그러나 그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엄청나게 모든 유가가 오르면서 원자재가 다 올라서 전 세계가 똑같이 오일 쇼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미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해 오는 유류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은 환경을 지킨다고 미국에서 파내던 국내 생산 오일을 중단하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거를 또 거짓말로 이제 덮으려고 그랬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일 값이 오른 거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죠. 처음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부터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는 게 이제 한계에 와가지고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Big trouble for Biden. Campaign volunteers quitting in droves, according to staff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이 큰 문제에 직면을 했다.
그 선거운동, 바이든 측 선거운동본부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내면서 그만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in droves를 하면은 무더기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때로 그만둔다는 얘기가 한두 명이 아니라. 자, 바이든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를 나갈 정도면은 이러한 그 친구들은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면서 엄청나게 큰 지지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무더기로 지금 그만두고 있다. 이것은 그 실망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수를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감싸는 뭐 그런 당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 코스플레이를 하다가 이게 다 이제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하다가 민주당이 영원히 미국에서 소수당으로 이렇게 전락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미국의 왜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떠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